어제 권익위 전 간부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취지의 내부 폭로가 떴습니다. 노컷뉴스 단독입니다. 8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 A씨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에서 A 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B씨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A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명품백 신고 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어제 JTBC 기사로도 보도되긴 했지만 오늘자 노컷뉴스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익명이긴 하나 사실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고발자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도저히 참다 못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라 보입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현재 공무원 조직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얼마나 치를 떨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도에 따르면 돌아가신 A 국장이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지 예상이 되는데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했지만 의결권을 가진 일부 권익위원들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결서 서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 국장도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위원 가운데 사건 당사자 김건희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서울대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과 동기,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은 대선에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했고 이 서명을 받는 일이 A 국장의 임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노컷뉴스와 통화한 B씨는 국장으로서 서명 거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그 결정 자체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것에 괴로웠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지어 A 국장은 박사학위가 있는 부패 방지 업무와 관련한 최고 전문가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대목은 기사 말미에 나온 윗선 개입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권익위 안팎에서 A 국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지영 목사, 김건희 등 당사자 대면 직접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윗선에서 반대해 울분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고로 A 국장의 유서 등을 참조한 경찰 조사를 통해 윗선의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 노컷뉴스가 뭔가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해보건대 노컷뉴스의 이번 보도가 권익위 내부자 B씨와의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임을 감안하면 B씨가 윗선의 외압에 대해서도 무언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확정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노컷뉴스가 어디까지 진실을 파헤치는가에 따라 이번 일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이 나온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의 임계점이 정말 코앞에 온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부디 앞으로도 공무원 조직에 용기 있는 고발자가 더 나와주길 기원하며 끝으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해설하는 현 정권이 공무원 조직들에게 하고 있는 만행들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자꾸 위원회들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 갖고 일해왔었던 이력을 지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선관위 직원들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권익위에다가 꽂아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만들잖아. 네. 저 사람들이 그 결정 하고 싶었겠어요. 저분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 이제 정체성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분이 네. 지금 주변의 지인들한테 남겼다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강제하는 사람들이 권익위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정부기관을 마비시키고 시스템을 교란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 정부 운영을 하면 큰일 난다 진짜.